양쪽 군사의 이 차림새를 보면은 우리 조선 군사는 아닌성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명나라 군대와 왜구와의 전투 장면입니다. 장창과 표창 등으로 무장한 이 왼쪽 배는 명나라 군사, 일본도와 활, 그리고 장창으로 무장한 오른쪽 배는 왜구들입니다. 결국 왜구들은 명나라까지 쳐들어가 노략질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왜구에 대응하는 명나라와 조선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을 법도 한데요.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거기에는 고도의 정치적 외교적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구의 근거지 토벌을 위해 원정대를 파견한 조선. 그렇다면 왜구 토벌이란 직접적인 이유 외에 다른 이유는 없을까? 동경대 사료 편찬소엔 당시 왜구의 실상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자료가 한 점 있다. 명나라에서 제작한 두루마리 그림이 그것이다. 세로 32cm, 길이 5.2m의 왜구 도권. 이 그림은 명나라 해안에 나타나 노략질을 일삼던 왜구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왜구의 출병과 항해, 상륙과 노략질의 전 과정을 매우 치밀하게 그려놓고 있다. 동료의 어깨 위에서 망을 보는 장면도 보이고, 노략질한 물건을 옮기는 장면, 그리고 토벌에 나선 명나라 군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장면 등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렇게 그림으로 왜구의 폐해를 경계할 만큼 당시 명나라도 왜구로부터 큰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이다. 이 왜구라는 존재는 우리 조선에뿐만 아니라 명나라에게서 아주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는 개국 초기서부터 왜구에 대한 대책으로 연해문들이 이 바다에 나가는 것을 금하는 해금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에서 이제 해금 정책이 강화가 되면 이 왜구들이 조선으로 몰려오고, 반면에 이제 조선에서 다시 왜구 대책이 강화가 되면 왜구들은 다시 명나라로 몰려가는 그런 것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왜구는 조선이나 명나라 모두에게 있어서 어떤 공동의 어떤 문제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나라가 강력한 바다 봉쇄 정책을 펴자 왜구들은 중국 남쪽으로 그 활동 범위를 넓혀갔다. 당시 왜구들의 극심한 노략질과 활동 범위를 보여주는 현장이 있다. 오작기의 영주 소다가 살던 곳으로부터 약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깜짝 놀랄 만한 유물이 발견됐다. 이当時はですね、ここお先はやっぱり700億という話がこう大体です。出てきたものはですね、15世紀の朝鮮王朝が飾りにつけた装飾につけてたですね、帯につける石体ってやつが出てきたんです。 지금은 발굴 흔적을 덮어놨다. 하지만 취재진은 어렵지 않게 유물 조각들을 찾을 수 있었다. 도자기 파편들이었다. 이곳은 전체 발굴이 이루어진 곳도 아니다. 약 60평 넓이의 시골에서 엄청난 유물이 발견된 것이다. 特にこの当時はですね、
조선한도. 대부분의 유물은 조사를 위해 일본 본토로 옮겨가고 일부만 대마도에 남겼다. 조선의 도자기 파편과 중국의 도자기 파편들이 남아있는데 특히 멀리 베트남의 도자기 파편들이 눈길을 끈다. 왜군은 조선과 명을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 물건들을 획득했던 것이다. 불에 탄 흔적이 뚜렷한 동전들도 함께 발견됐는데 연대 측정 결과 이들은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시기에 불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その小土層の墨をですね、分析しましたところやはり15世紀の前半という数値が出ておりますし、それからその小土層の中から出てくる遺物もですね、考古学的に大体15世紀前半ぐらいの土器、陶磁器ですね、が出土しているということからしましてですね、大江の外交の1419年に限りなく近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そうなるとあれだけの小土層を出すということはやはり大江の外交のとしか考えられないというのが実態ですね。 그렇다면 왜구들은 왜 위험을 무릅쓰면서 멀리 동남아시아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을까? 그것은 명나라의 정책과 닿아 있다. 명나라는 왜구의 노략질이 심해지자 강력한 해금 정책, 즉 바다를 통제하는 정책을 폈다. 대마도 배의 해안 접근 금지는 물론 일체의 사무역을 금지시켰다. 약탈과 함께 사무역에도 의존하던 대마도의 왜구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1년에 한두 차례만 허가되던 견명선에 의한 무역으로만은 대마도의 경제를 유지할 수 없었다. 결국 물자 부족에 시달린 왜구들은 그 활동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沿海部ですね、を根拠にしていた勢力があって、その残党とそれから倭寇とが、力を合わせて民を攻撃するということを非常に恐れていたわけですね。そこでその倭寇の勢力とそれから国内の反体制勢力とがつながることを断ち切るということを一つの大きな目的として解禁政策というものが、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 그러나 해금 정책이 강화될수록 왜구들의 노략질은 더욱 극성을 부렸고 그것은 명나라의 부담이 됐다. 마침내 명나라는 병선 만척을 동원하여 직접 왜구를 치겠다는 의사를 조선에 보내왔다. 명나라에서는 왜구 문제로 인해서 명나라가 군대를 내서 일본을 공격하겠다. 또